본 방송은 영화 어스에 대한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이미 보셨거나 영화를 보지 않아도 상관없거나 안 보고도 본 척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주간 영화 보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간 영화 보고입니다. 저는 임시 사회를 맡은 스칼렛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닥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조입니다. 지금 지조님과 더덕님이 지각 중이십니다. 저희 15분 이상 기다리다가 그냥 시작해버렸습니다. 1분 1초가 저희는 아까운 사람들이니까요. 미선님, 우리 이렇게 마주보고 둘이 있으니까 되게 이상하네요. 네. 지금 굉장히 둘이 그냥 대화하듯이 쳐다보고 그냥 앉아있는데 뭔가 둘만 마이크랑 있으니까 굉장히 어색하네요. 네. 특히 이렇게 막 방도 그렇게 작지 않으면서 다 그러네요. 이렇게 막 피우 있고 막 마이크들이 있고. 마이크가 지금 6개나 있는데 둘이서만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오랜만입니다, 미선님.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저희 이번 영화는 뭐죠? 어스입니다. 어스. 한국어 제목도 어스. 어스 우리 US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이지도 않을까요? 왜냐면 사실- 여기서 I'm American 이러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런 게 뭐 약간 다른 팟캐스트를 이제 들으면서 이제 생각이 났었던 건데 생각은 났다. 제 생각이 아니었죠. 다른 팟캐스트의 생각이었지만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더덕님이 오셨습니다. 저희 방송 시작한 지 1분도 안 되긴 했지만 진짜요? 여기 앉으십시오. 네. 어스. 어스 시작하고 계셨군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어스는 US이라는 대단한 발견했습니다. 그걸 이제 아셨나요? 제가 방금 혹시 어스는 US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중의적인 의미를 가진 그런 타이틀인 거죠. 오늘 더덕님 굉장히 아름다우시네요. 웬일로? 왜 갑자기 그리고 왜 웬일이죠? 저는 달라진 게 별로 없는데. 아닌데 뭔가 굉장히 어른스러워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네. 좀 지각해서 요즘- 미안한 표정을 짓고 있어서 그런 것 네,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지각을 했는데요. 정말 이거는 의도치 않은 지각. 저는 딱 시간을 맞췄거든요. 모든 걸 위해서. 영화도 하루에 2편을 몰아서 보고. 그것부터 잘못된 것 같긴 하지만 일단 그렇긴 한데 들어봅시다. 이제 제가 뭐 굳이 장소를 말씀드리자면 이수 메가박스에서 이수 메가박스에서 조금 옆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이수 메가박스에 더덕이 출몰합니다, 여러분. 처음은 아니고 한 3번째 방문인 것 같아요. 거기서 거기 잘 오늘 안 뭐 가죠. 봤어요? 거기서 이제 어스하고 미성년을 봤는데요. 같은 위치에서. 네, 아. 이제 하나 보고 1시간 텀이 있어가지고 밥을 맥도날드에서 먹고. 밥을 먹고 이제 영화를 보고 출발하려고 보니까 제가 카드를 잃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여기는 어딘지 안 알려드릴래요. 어쨌든 한 20분 거리에 있고요. 네, 그럼 다 알지 뭐. 그래서 엄청나게 당황을 했지만 어쨌든 걸어와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뭐 벌금 내실 거니까요. 그냥. 지금 벌금 낼 카드도 없어. 집에 돌아갈 수도 없어. 네, 계좌이체 어. 하시면 되고요. 네, 그쵸. 네. 온라인 뱅킹. 온라인 뱅킹,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모바일 뱅킹 지금 그래서- 1900이래. 2019년이고요. 네. 1900. 왜 갑자기 1900년대로 이 영화에 대해서 그럼 어디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어스에 대해서? 제목만 제목부터. 제목만 얘기하는 상태입니까? 정말 초반이네요. 네, 아주 네. 그냥 제목만 아. 얘기했습니다. 아직. 어스는 일단은 졸단 필 감독의 영화죠. 그 겟아웃으로 처음 데뷔를 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핫하신 분. 핫한 감독님이시죠. 네. 저는 사실 조던 필 감독을 겟아웃 전에 유튜브에서 개그맨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항상 만드는 그런 개그 클립이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웃겨. 그게 있었거든요.
뭐 영어로 스케치 코미디라고 아, 하는데. 약간 스케치 코미디 그 음. 무슨 필앤 뭐였는데 갑자기 킨. 네. 키앤필 키앤필이라는 이제 음. 채널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저는 처음 알았고 그때 되게 알고 있었다가 그러고 나서 겟아웃이 나왔을 때 그 조던 필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겟아웃은 대체 어떤 영화일까라는 궁금은 한번 약간 그것 때문에 생겼죠. 그리고 한국은 겟아웃 개봉이 한참 미국에서 잘 되고 나서 들어왔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원래는 한국 개봉 예정이 아니었다가 한국 팬들이 겟아웃 좀 개봉 좀 해달라고 뭐 그거는 마케팅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개봉을 나중에 후에 몇 달 뒤에 했다고 네. 됐었죠. 겟아웃이 워낙 신선하고 대단한 영화였어가지고 저희 상도 받았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네. 재작년에 상을 줬었죠. 주간 보고 어워즈 2017년 상을 상을 받았죠. 받았죠. 네. 저희가 신선상을 다 드렸잖아요. 네. 실제로 이 영화가 그때 당시에도 뭐 IMDb라든지 로튼 토마토 이쪽에서도 되게 점수가 좋았었던 겟아웃은 아카데미도 그랬고요. 받고 네. 아카데미로 베스트 오리지널 스크린플레이 오리지널 아무래도- 스크린플레이 상을 받았습니다. 네. 감독상은 안 받았어요. 후보였죠. 네, 후보였던 걸로 알아요. 근데 확인은 해봐야 되겠고. 근데 원래 그런 아카데미 같은 그런 어워즈에서는 장르 영화에 대해서 그렇게 상을 잘 주진 않거든요. 맞아요. 호러 이런 건 잘 안 호러라든지 주긴 하지. 그런 영화에 대해서는 되게 박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겟아웃 자체가 장르가 완전 호러라고 단정짓기에는 조금 어려운 영화였긴 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저는 그 겟아웃 개봉했을 때 그때가 뭐 재작년 그때 미국에 있었거든요. 출장 때문에 갔는데 LA에 만나는 사람마다 겟아웃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봤냐? 아니 그게 뭐야? 그 다음 미팅에는 겟아웃 봤냐? 아니 그게 그렇게 재밌어?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영화인데?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영화야. 이거는 봐야 되는 영화야라는 식으로 다들 얘기를 해가지고 특이하다. 일단 특이하다. 그래서 저 공포 진짜 못 보잖아요. 네. 근데 혼자 가서 봤었어요. 미국에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혹시 궁금해서 말인데 네. 그 극장에서 어땠어요? 극장에 사람들이 막 반응 엄청 핫했을 것 같아요. 웃고 떠들고 소리치고 화면에다 맞아. 대고 네. 막 미국 극장에서 나 그때 그러니까 영화도 쇼크였는데 사람들도 너무 쇼킹했어요. 솔직히 잘 네. 물어봤어. 왜냐면 한국이랑 관객들의 어떤 그 스타일이 반응이 너무 너무 다르죠. 달라. 네. 완전 무슨 화면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중간 혼잣말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혼잣말도 엄청 하고 그리고 화면에서 만약에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면은 막 what 막 이런 네. 막 소리 내고 한국이었으면 아마 광크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아마 사람들이 옆에서 조용히 하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 다들 그러고 있으니까 네. 그게 약간 재밌더라고요. 분위기인 거죠. 스타일인 거죠. 그리고 소리 관객의. 지르는 것도 되게 화끈하게 지르고 근데 미국 제 기억으로는 이제 미국은 원래 이제 그렇진 않은데 이거 약간 예외적으로 이제 너무 막 거의 관객 참여 요청하는 그런 영화예요. 그런 느낌 좀 받았어요. 겟아웃이 어스도 좀 그랬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개봉했을 때. 그러니까 아. 겟아웃만큼은 아니겠지만 어스도 어느 정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되게 제시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게 강한 영화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다 겟아웃이 보니까. 워낙 강렬했어가지고 어스가 사람들이 어스를 기대를 너무 많이 했잖아요. 네. 조던 필 감독의 두 번째 영화, 네. 네. 공포 영화 그리고 포스터도 너무 약간 호기심을 많이 자극하는 포스터들이었어가지고 그쵸. 네. 그렇죠. 근데 깨라도 그렇고 어스도 그렇고 약간 프로모션 그 자료를 중에서 이제 주인공이 우는 거 많이 좋아하나 봐요. 아. 여기도 이렇게 막 한쪽 눈물 네. 이렇게 흐르는 거 그때. 감독이 스타일인 것 같아요. 감독 본인이 그런 얼굴 약간 확대해서 찍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 눈. 눈들이 다들 희번덕거리게 뜬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막 이렇게. 뭔가 되게 우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감정이 되게 격하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사실 저는 미국 영화 보면서 물론 한국 영화랑 아직까지 관객들의 차이를 얘기했지만 연기 스타일의 차이들도 있잖아요. 미국 영화에서는 울지만 그렇게 막 눈물을 주룩주룩 막 흐르고 막 미친 듯이 통곡하는 장면들이 사실 그렇게 자주 저는 보지 못했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진짜 주인공들이 정말 거의 땀 흐르듯이 눈물을 흘러내리는 거 있잖아요. 맞아. 한국 영화에서는 막 소리내서 많이 울잖아요. 네, 소리내서 막 울고 통곡하고 이런 게 되게 흔한 건데 미국에서도 물론 있긴 있겠죠. 이렇게 뭔가 비극적인 장면이 나오면 그렇긴 하겠지만 한국처럼 감정 과잉적인 그런 장면들이 그렇게 많이 없다고 느꼈는데 그러네. 눈물은 좀 그러네요. 웃는 장면들은 모르겠어요. 웃는 거는 막 웃는 거는 엄청 오버해서 많이 웃는데
그러니까 리액션이 되게 크게 많이 웃는데 네. 미국 영화에서 네. 근데 우는 게 그렇게 리액션이 크진 않은 것 같다. 내 지금 생각에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는데 한국 사람들이 우는 게 너무 큰 것 같아. 그것도 있어요. 그게 약간 국민적인 성향인 것 같아. 장례식 장면만 봐도 한국에서 장례식 장면 찍는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아이고 이러고 막 난리를 부리고 막 몸부림을 치고 이렇게 우는 장면들이 나오지만 미국 장례식은 보통 이제 비가 조용하지. 내리고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고 검은 옷을 입고 눈물을 약간 흘리는 게 그러니까 흑흑 소리를 내지 않는 약간 이런 건데 문화적으로 이 문화적인 표현하는 방법이 차이. 되게 다르나 우리 조던필 감독님은 굉장히 격하게 나오죠. 음. 그 주인공들이. 그리고 진짜 이렇게 확 무섭다기보다는 엄청 불편한 느낌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것도 진짜 이건 능력인 것 약간 같아. 네. 제 취향의 공포 영화. 취향의 공포 영화였어요. 그러면 배우들은 저는 루피탄용을 원래 좋아하기도 했지만 여기서 또 보면서 루피탄용 정말 예쁘다 이런 생각 많이 아름답더라. 했어요. 네. 루피탄용 이름이 너무 웃긴다 근데. 루피탄용이 아무래도 제 기억으로는 원래 미국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아프리카 다른 나라 출신이지 않아요? 제 아마도? 기억으로는 노예 12년으로 처음 그 미국 쪽으로 이제 데뷔를 하게 된 건데 멕시코 시티에서 아, 태어났는데 진짜요? 네. 부모님들이 케냐 사람이고 네. 근데 이분이 그 예일 드라마 스쿨 나오지 않았나? 아 진짜요? 예일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맞네. 루피탄 용은 그레듀에이트 오브 예일 스쿨 오브 드라마. 예일 드라마 스쿨 나왔고요. 그리고 멕시코에서 태어났지만 아무래도 이제 케냐에서 가서요. 부모님도 케냐 네. 사람들이고 그 아버지가 뭐 무슨 교수였고 그래서 이제 교수로 이렇게 뭐 방문 교수라고 하나? 그런 식으로. 이분이 오스카 위너네. 네, 노예 12년으로 오스카 위너 타가지고 그걸로 이제 핫한 신인으로 데뷔를 한 거예요. 오스카 위너였구나. 네. 거의 그 영화가 거의 오피셜한 상업 장편 영화 첫 출연이었는데 상을 타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핫했던 걸로 전 기억하는데 이분이 지금 예일 드라마 스쿨이라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되게 연기를 똑똑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보면서. 여기 나오는 배우들이 다 더블이잖아요. 네, 그렇죠. 본인의 연기를 하고 또 이제 그 지하에 사는 그 도플갱어의 연기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하는데 루피탄 용 같은 경우는 또 복잡하게 한 번 더 트위스트가 있는 캐릭터다 보니까 네. 굉장히 뭔가 나중에 사람들이 반전을 알고 났을 때 이게 다 이해가 돼야 되는 것까지 깔아놓고 연기를 해야 돼서 맞아요. 되게 정말 똑똑한 연기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도 좀 들었어요. 그리고 그 가족 중에 그 다들 이렇게 더블이 있지만 말하는 사람은 이제 루피탄용 캐릭터밖에 없었어요. 네, 루피탄 용 캐릭터밖에 없었어요.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도플갱어 중에서요. 도플갱어 네, 중에 네. 그게 사실 걔만 언어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죠. 어릴 때 그죠. 네. 우리 완전 스포일러로 들어가기 전에 네. 줄거리 완전 약간 스포일러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스포일러라고 얘기하는 순간 약간 스포일러가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포일러 앞부분 그거는 그럼 녹음 누가 안 하셨어요? 했습니다. 녹음 안 하셨어요? 네. 그거는 지주님이 이제 오면은 나중에 녹음시켜서 앞에 오시는 걸로. 붙이려고요. 근데 그게 딱 궁금했어요. 누가 했을까? 저희 지금 하려고- 지조님도 안 계셨잖아요. 하려고 하다가 네, 잘 제가 안 돼서. 미선님한테 영어로 한번 해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아니요. 본 방송은 이거 있잖아. This 뭐라고 해야 This 되지? podcast This podcast contains lots of spoilers about movie 약간 Us. 컨테인 스포일러즈라고 하면 약간 뭐 땅콩 이 아, 식품은 땅콩 contain this podcast has 뭐 사실 this podcast contains spoilers 그거 뭐 맞긴 해요. 뭐야? 뭐야? 그냥 어쩌라는 거야? 제- 자기 그냥 제 자기 사고 생각할 방식은 때는 그렇단 말이야. 땅콩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컨테인이라 어떻게 땅콩으로만 쓸 수 있는 단어냐고요?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는 팟캐스트입니다. 영어로 한 번만 해봐 그냥 주세요. 스포일러 알라? 스포일러. 그래 그게 미국적이긴 하다. 음. Spoiler alert. 그다음 그런 영화를- 소리 낼 필요는 영화를 없잖아요. 이미 보셨거나 영화를 보지 않아도 상관없거나 안 보고도 본 척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미국 사람이잖아요. 왜 이렇게 네. 어려워요? 한 번만 보여주세요. 미국인이잖아요. 이런 소리 요즘도 내시나요? 뭐 회사에서도 설마. 눈을 피하시잖아요. 어. 내고 있다는 얘기죠.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음 방송 때 준비해 오시면은 네. 인트로 하는 거 한번 걸로- 맡겨보려고요. 어.
그렇게 한번 근데 해봅시다. 사람들이 딱 듣고 뭐야 다른 영어 팟캐스트인가 팟캐스트네. 이러고 넘어가 버리면 어떡하죠? 네. 바이바이. 그래서 그런 걱정 좀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걱정 일부러 만든 척하지 마세요. 네. 아니야 진짜 실제로 그 얘기했어 아까. 아 그래요? 걱정된다고. 네. 그래서 어스는 남편 역할로 나온 배우는 누구였죠? 윈스턴 윈스턴 듀크. 듀크. 이분 뭔가 얼굴은 낚시 익은데 정확히 어디서 봤는지는 사실 기억이 없어요. 조던 필과 닮았어요. 좀 닮았어요. 근데 조던필은 제가 너무 그 웃긴 영상에서 많이 봐서 그런지 뭔가 웃긴 얼굴이고 이분은 좀 덜 웃긴? 저한테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 나왔다는데. 뭘로 진짜요? 나왔지? 맞아요. 무슨 역할로요? 그러게요. 인피니티 워에 워낙 사람이 많이 나와서. 네. 뭐 블랙팬서 쪽 사람들? 네, 블랙팬터 쪽 보니까 음바쿠네? 음바쿠라고요? 음바쿠다. 음바쿠요? 헐, 이 아저씨 음바쿠였구나. 음바쿠 기억나나요? 네, 블랙팬서에서 고릴라요. 그 고릴라 종족. 처음에는 음바쿠 막 이러면서. 약간 그 싸우는 싸우다가 블랙팬서의 나중에 라이벌. 도와주잖아요. 네. 블랙팬서 라이벌인데 나중에 네. 좀 도와주고 걷어주고 네. 츤데레 네. 같은 편 되는. 음바쿠 했을 음바쿠 때는 착하네. 우리 굉장히 싸우는 걸로 엄청 잘 이 나와가지고 아저씨 음바쿠 아저씨였어. 되게 멋있었는데 여기서는 되게 약간 쪼다같이 나와가지고 연기 되게 잘한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니까 엄청 연기 잘하네요. 음바쿠에서 갑자기 이 쪼다 남편 윌슨 쪼다라니요. 표현 좀. 좀 쪼다같이 나왔잖아요. 네, 초반에. 엄청. 네. 그래서 영화 보는 중에 다른 분들이 나올 때는 좀 불안했는데 이분이 네. 나오면 뭔가 안심이 되는 이런 게 확실히 있었어요. 약간 이 영화에서 그 스릴 담당이 부인이라면은 음. 그 여자 주인공인 아델라이드라면은 약간 스릴 좀 빼주고 조금 웃긴 부분으로 넘어가주는 담당은 남편이었어요. 이거 개봉하지는 한 뭐 2, 3주 정도 됐는데 이제 네. 제가 거의 개봉하자마자 봤거든요. 저도. 그래서 네. 조금씩 기억이 사라지는데 네. 그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그 기억이 되게 빨리 기억이 사라지시네요. Get Out하고 Us를 비교하려면 그것이 이제 오히려 약간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Us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어떤 Get Out 부분이요? 같은 경우에는 음. 그런 공포와 그런 휴머를 약간 섞여서 서로 어울리게 이렇게 잘 음. 했었던 느낌이었는데 맞아요. 그 Us 같은 경우에는 긴장감을 느껴야 되는데 이제 농담이 나와서 약간 깨는 거 네. 있구나. 그럴 때가 조금 있었어요. 그쵸. 아. 막 되게 부인이 엄청 겁에 질려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남편이 되게 헛소리를 많이 아, 하잖아요. 맞아, 이상한 맞아, 농담하고 맞아. bad joke 막 이러고 아. 그럴 때 좀 많이 쪼다갔네. 맞아. 그렇죠. 사실 어스는 겟아웃하고 비교 안 하면 안 할수록 독립적으로 괜찮은 영화인데 네. 겟아웃하고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은 좀 별로란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그만큼 겟아웃이 좀 근데 특별했던 느낌인 것 같고. 그렇죠. 음. 아까 그 말은 약간 부정적인 말이었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완전히 뭐 사실 똑같은 맥락이지만 그 어스는 되게 달라요. 달라요. 약간 장르적으로 네. 이거 확실히 공포 영화. 이건 좀 더 그쵸. 공포고. 너 무서웠어요 진짜로. 겟아웃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풍자 코미디에 가까운 약간 블랙 코미디스러운 그런 영화였으면 이건 진짜로 그냥 공포. 블랙 코미디적인 부분은 전혀 없는. 그러니까 약간 비판 공포 같은 느낌. 네,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버젯이 20 밀리언 200억이 넘게 들었네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미국 쪽 헐리우드 생각했을 때는 사실 큰 돈은 아니죠. 큰 돈은 아니죠. 네. 근데, 근데 조던 필을 생각했을 때는 블룸하우스 이랬을 맞아. 때는 굉장히 큰 돈이죠. 이거 그쵸. 그렇죠. 블룸하우스 중에서 아무래도 네, 너무 대작 수준 블럼하우스 안에서는 좀 대작이고 전체적인 헐리우드 박스 오피스에서 만들어진 영화들을 생각했을 때 약간 중소 독립. 영화. 네. 독립영화 독립영화. 독립영화긴 하죠. 네. 그리고 1억 불 넘었죠. 당연히 네. 미국에서만 1억 6,600만 불 벌었어요. 그리고 첫 주에 완전 오프닝 위켄드에 완전 잘 돼가지고 네. 그게 오리지널 스토리로는 스크린플레이 스토리로는 역대 2위인가 그랬어요. 오프닝이 아바타 다음으로. 헐. 그러니까 그만큼 왜냐면은 오리지널 영화가 별로 없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그거 다 역설적으로 그만큼 오리지널이 없다는 거. 인피니티 워 뭐부터 시작해서 다 2편, 맞아요. 3편 뭐 애니메이션들도 다 2편, 3편 다 아니면 based on book 뭐 based on whatever. 그래서 오리지널이 너무 없다는 거기도 하죠. 요새 좀 재미없어요. 그래서 맞아요. 다른 얘기지만. 이게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영화 감독이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그런 거죠.
요즘 약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이야기, 오리지널적인 얘기를 사실 하지 못하고 있고 어디서 가져오거나 어디서 인스파이어드 되거나 아니면은 뭐 최소 책이든 만화든 옛날에 있었던 거 영화 같은 것도 다 갖고 와가지고 다른 IP를 갖고 리메이크하고 오든가. 이거에만 어떻게 보면 챌린지를 조금 무서워하는 리스크를 무서워하는데 이 감독은 돈이 그렇게 만든 거긴 하죠. 투자를 안 해주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약간 할리우드에서 유일하게 남은 자기적인 사람. 뭐지 이상한 웃음소리는? 그러면은 지조님이 조금 늦으실 것 같으니까 한번 줄거리를 이번에는 스칼렛님이 뭐야 늦은 사람이 해요. 저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네. 오. That's a classic right there. Messing with that ain't no weed. What does I got 5 on it mean? It's about drugs. It's not about drugs. It's a dope song. Don't do drugs. Get in rhythm. There you go. There you go. Creep on in, on in, on in. Can't believe how big they've got. Did you hear Gabe got a boat? He's kidding, right? He's not kidding. Hey, I think it's vodka clock. Oh, yeah. Where's Jason? Jason? Where were you? I didn't know if you were lost. Stick with me, and I'll keep you safe. There's a family in our driveway. It's probably the neighbors. But y'all scared of a family? Hi, can I help you? Zora, put your shoes on. If you want to get crazy, we can get crazy. What are you people? It's us. They look exactly like us. They think like us. They know where we are. We need to move and keep moving. They won't stop until they kill us. Or we kill them. Be careful. 저는 사실 이 영화에 한 10분 정도 놓쳤어요. 근데 늦게 와가지고. 앞부분을 놓쳤어요? 네. 근데 앞부분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델라이드가 처음 그렇게 한번 없어졌다가 뭐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발레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 앞부분에 있었던 거죠. 네. 네. 그리고 걔가 어릴 때 TV에서 그 손잡고 이렇게 하는 퍼포먼스 있잖아요. 아, 네. 그걸 TV에서 봤고 그다음에 음. 뭐 1111에 대한 인폼을 TV에서 좀 더 받는. 헨사 오크로스 아메리카가 네. 그건 거죠. 네. 그래서 이 친구가 그래서 아델라이드라는 이 여자 주인공이 어렸을 때 엄마 아빠를 따라서 해변가에서 놀러 가게 돼. 산타크루즈로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산타클라리타였던 것 같지만 어차피 산타 뭐뭐뭐. 네. 약간 그 동네 이름을 그냥 따온 것 같아요. 그냥 자기들 산타 모니카 따라한 건가? 아니, 아니, 원래 그런 데가 원래 있어요. 캘리포니아에서는 거의 도시들은 3분의 1은 뭐 산이나 산타예요. 그게 약간 이름이 뭐 어디 언어에 있어서 연관돼 있나요? 그거 산이 산이에요? 성인할 때 그러니까 세인트 성인. 세인트. 아, 네. 그거에 무슨 언어의 표기예요? 거기 스페니쉬? 스페인어요. 네. 아, 로스앤젤레스 뭐 산타가 산타모니카 그런 뭐 이런 뜻이구나. 세인트란 뜻이구나. 거지. 네. 산타 모니카가 그 모니카 모니카 성인이란 성녀. 뜻이에요? 그런 거죠. 있나 보죠. 오. 네. 저는 완전 몰랐다. 산타 바바라. 그 뭐 이거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전주교에서 이제 뭐 그런 성인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런 성인들 이름 딴 도시들이 좀 많긴 하죠. 네. 그래서 그런 해변가에 갔다가 해변가에 갔다가 그 해변가 안에 있는 어떤 놀이공원 어머 지조님이 오셨다. 무섭다 방금. 방금 공포 되게 같았어. 무서웠어요. 문을 여세요.
그녀는 문을 열지 못하고 지정! 안녕하세요. 우리 딱 줄거리 얘기하고 있었는데 마침 오셨네요. 어스 줄거리. 줄거리 담당 맞아, 얘기하세요. 줄거리 네. 담당님이 잠깐 숨을 고르는 동안 저희는 어스 줄거리를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산타크루즈 아마 그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쪽에 있는 이제 해변가에 엄마 아빠를 따라서 어렸을 때 가가지고 거기서 우연히 길을 잃어가지고 보통 왜 귀신의 집 같은 거 있잖아요. 한국에도 그런 테마파크 안에 있는 그런데 안에 들어가서 어떤 거울의 방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자기랑 똑같이 생긴 아이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똑같이 생겼는데 나는 아니야 어쨌든. 그리고 거울 속의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사람이야. 그러고 나서 그때 그 기억 때문에 그러고 나서 너무 겁을 먹어서 도망 나가긴 했는데 그 일을 겪고 나서 PTSD를 약간 겪으면서 약간 말도 못하게 되고 뭔가 애가 이상해지니까 부모님이 얘를 이제 발레를 배우게 하고 춤을 배우게 하면서 그걸 통해서 조금씩 고쳐 나가고 그렇게 해서 애가 이제 커가지고 성인이 돼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애를 둘 정도 낳았어요. 딸이랑 아들이랑. 그러다가 이제 휴가를 다시 그 어렸을 때 갔던 그 PTSD의 경험이 있던 그곳으로 휴가를 갔는데 아들이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해변가에서 놀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휴가를 좀 친구 가족이랑 같이 갔어요. 근데 없어져서 너무 놀랬는데 그때부터 이 여자가 뭔가 어렸을 때 그 경험이 생각이 나면서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나 여기 싫다. 그냥 우리 집 돌아가자.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 경험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그때부터 그날 밤 그 주변에서 갑자기 어떤 이상한 가족이 이 가족 주변에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상한 붉은 옷을 입고 서로 손을 맞잡고 있고 있는 이상한 가족이 나타나가지고 밖에 누가 있어? 누구야? 패밀리. 그렇죠. 보통 이제 막 미국 영화에서 공포 영화에서 밖에 누가 이렇게 침입을 할 때 패밀리가 침입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보통 이제 그런 연쇄살인마는 보통 그치. 이제 무섭게 생긴 톱을 애들이 갖고 있는데. 있거나 아니면 전기톱을 갖고 혼자 이렇게 서 있고 근데 그림자만 봐도 누가 봐도 애 둘 엄마 아빠가 손잡고 밖에 있으니까. 네, 그게 사실 위협이 되는 이미지는 전혀 아니죠. 그치. 어떤 그동안의 경험상으로도.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도 않고 막 꺼져. 막 당신들은 우리 지금 사유지에 침입했으니까 꺼져. 막 이런 식으로 남편인 게이브가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무슨 약간 짐승같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막 바닥을 기어서 막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겁을 먹어가지고 창문으로 막 들어오려고 그러고. 네, 창문을 막 들어오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이제 남편하고 아이들이랑 그리고 이 여자 주인공 아델라이드랑 겁을 먹고 이제 이 사람들한테 대처를 하려고 했지만 이 사람들이 너무 강력해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집에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봤는데 이 사람들의 얼굴이 이 가족의 얼굴이 자기들 가족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냥 완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들한테서 대체 뭘 원하는 것이냐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이 가족의 가족 중에서 엄마인 그러니까 아델라이드랑 똑같이 생긴 여자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목소리 여자. 맞아. 진짜 똑같다. I am your shadow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되게 잘해. 방금 보고 와가지고 지금. 네, 방금 보고가지고 굉장히 기억이 생생한 상태에서 There's a girl and girl has a shadow. 근데 약간 사투리 쓰는 것 같다. 약간 해적 같아. 해적이래. The girl has a shadow. 해적 같아 진짜. 눈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말을 하는데 되게 말을 못하는 사람이 하는 것 같은 그런 말투로 이제 말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어떤 이야기를 얘기해 주는 되게 동화 같은 이야기야. 어쨌든 무슨 공포 동화긴 한데 어떤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한테는 여자아이한테는 그 여자아이의 그림자가 있어가지고 이 여자아이가 하는 행동들을 모두 따라하지만 동시에 이 여자아이가 갖고 있는 어떤 부유함과는 정반대인 그러니까 만약 이 여자아이가 뭐 생일 선물로 뭐 인형을 받나 치면은 이 다른 그림자 아이는 그거와는 다른 막 가위 같은 걸 받는다든지 이 여자아이가 생일 선물로 뭐 케이크를 받는다 그러면은 다른 섀도우인 이 그림자 아이는 뭐 토끼고기 피 나는 토끼고기 이런 걸 먹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가 결혼을 하면 나도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다고 해서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나 결혼을 하는 거고 너가 애를 낳으면은 나도 똑같이 애를 낳아야 되는 어떤 그림자의 그런 운명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난 널 찾아온 거다. 너를 오랫동안 너랑 만나는 이 순간을 기다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좀 웃겼어요. 네. 너는 왕자님을 만났는데 그 남자가 딱히 왕자 같진 않거든. 왕자? 근데 네가 왕자님 만났지만 나는 바보 같은 누굴 만났어. 근데 나도 옆에 에이브람을 화면을 만났어. 딱 비춰주고 약간 바보같이 얼떨기가 되게 잉하고 있는 애가 있는 왕자? 그러니까 왕자 저도 약간 거기서 좀 애매하긴 했어요. 그 남편이 하는 행동이 사실 왕자랑 거리가 되게 멀었거든요. 아. 네.
어떤 저 은유 개인적으로 은유일 수도 있겠죠.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표현이겠지만 약간 그- 영어로 하면은 약간 뭐 저 그냥 생각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눈치도 없고요. 네. 예. 그래서 뭘로 생각했는데요? 아유, 뭐 아무 그냥 생각이 아무 생각 이렇게 없었다고? 아. 그이가 막 영웅처럼 이렇게 그런 왕자가 아니고 이제 그냥 뭐 잘 많이 사랑하는 아. 어쨌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 가족들을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각 가족들마다 이제 도플갱어랑 똑같은 얼굴의 가족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는 애랑 똑같이 생기네. 네,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딸을 이제 그 막 웃고 있어. 맞아요. 아델라이드의 그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도플갱어고 여기서는 레드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레드가 이제 그 아델라이드의 딸을 가리켜가지고 너가 이제 뛰어가봐라 이러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뛰게 만든 다음에 자기 Run! 딸을 걔를 쫓아가게 만들고 남편 그 레드가 자기의 남편 이제 에이브럼이라고 나오는데 에이브럼 보고 게이브를랑 같이 이제 둘이 대결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아들은 또 자기 아들이랑 이렇게 맞붙게 하고 이제 둘이 남아요. 아델라이드랑 레드랑 둘이 남아가지고 각자 마크를 딱 시켜놓고. 네, 마크를 시켜놓고 그리고 이제 아델라이드는 위협을 해가지고 레드가 아델라이드를 이 탁자에다가 수갑을 채워가지고 묶어놓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주인공 미쳐가는 거죠. 자기 가족들이 살해당할까봐. 그래가지고 둘이 사이에 남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사이 가족들은 그래도 다행히 이 아델라이드 가족들이 굉장히 다행히도 잘 대처를 해가지고 네. 다 그 도망을 나오고 결국에는 아델라이드를 구하러 아들이 와가지고 둘이 도망을 쳐가지고 다행히 이 도플갱어 가족으로부터는 무사히 탈출을 했어요. 어떻게 했는데 문제는 이제 같은 친구로 해변가로 놀러 온 그 친구 가족이 있었잖아요. 백인 가족. 네, 패밀리. 백인 가족. 그래서 그 가족들 집으로 이제 도피를 갔는데 왜냐면 자기네들한테만 도플갱어가 찾아온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런 거죠. 그치. 예. 근데 그 사이 그 가족들도 도플갱어 가족이 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들 무참히 살해를 당하죠. 네, 그 좀 장면도 잔인했어요. 되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웃기고. 약간 웃겼어요. 그 무슨 생각했냐면 저는 그 장면 되게 그 감독 생각했었어요. 그 누구냐 킬빌 감독. 거기 쿠엔틴 타란티노. 네, 약간 쿠엔틴 타란티노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부분에서 그냥 저 아. 개인적으로 어쨌든 그래서 완전히 막 살해를 당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노래 막 나오면서. 네. 엄청 신나는 노래 나오면서 그 장면 좀 퀸 웃기긴 아니었어요? 했어요. 에? 퀸 아니었어요? 퀸 아니었어요. 아 퀸 아니고 무슨 비치 보이스였나 막 네, 그런 뭐 그런 노래였는데 노래였던 걸. 캘리포니아 맞죠. 뭐. 네. 그치. 아. 절대로 퀸은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거. 왜냐면 제가 2시간 전에 봤기 때문에 퀸 노래였으면 알았어요. 퀸 노래였으면 알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살해당하고 이제 되게 살해당한 장면 좀 재밌는 게 이 집이 되게 부유해가지고 그 집에 AI 스피커가 너무 있잖아요. 그래서 잔인했어. AI 스피커가 오피리아인데 오피리아한테 경찰을 불러줘 이랬는데 경찰을 불러줘 폴리스 노래 틀었어. 폴리스 노래 되게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 랩 나오는 노래 그걸 아. 막 틀어주고 막 약간 좀 그 부분이 이 영화에서 좀 웃긴 장면이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갔는데 딱 보니까 다른 사람인 걸 알잖아요. 왜냐면은 그 도플갱어들은 실제 사람이랑 다르게 일단 말을 못하고 행동하는 게 너무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표정이 되게 무표정이에요. 기괴한 표정. 네, 웃어도 웃는 게 아닌 약간 이상한 표정을 짓는단 정말 말이에요. 기괴한 표정이었어, 그죠? 네. 맞아요. 특히 그 라피타 용의 그 떡볶이가 약간 웃었을 때 이제 뭔가 아, 맞아. 소름 소름 끼쳤어. 끼쳐. 저는 그 백인 가족의 여자 부인 있잖아요. 부인의 그 도플갱어도 진짜 소름 끼쳐. 오, 맞아. 네, 그 사람 연기 진짜 잘하더라고요. 여자 진짜 잘하더라. 그 사람 처음에 그 비치에서 나왔을 때는 그냥 되게 전형적인 약간 싸가지 없는 백인 아줌마 캐릭터였는데 그렇게 그 도플갱어 연기할 때는 정말 완전 소름 다르더라고요. 오, 잘했어요. 저는 그 장면에서 그래서 또 화장할 되게 화장하고 그 루피타뇨 위협하면서 가위로 막 찌르듯이 맞아, 하다가 맞아. 자기 귀를 찢잖아요. 약간 그 턱 이렇게 턱을. 만지다가 네, 가위로. 그 부분에서 왜 저러지? 막 이런 생각 그- 들면서 나도 너처럼 되고 싶어. 막 이런 느낌 아니야? 아, 그 그런가? 죽은 시체, 그러니까 자기의 도플갱어 죽은 애가 턱에 상처가 있어서 따라한 거 아닌가? 상처가 아니라 뭐 했다 그랬잖아. 시술 뭐 했다 시술했다 그래서. 그랬잖아. 그래서 그거 따라한 거라고 네네네. 생각했어요. 그런 걸 수도 있고. 그 시술한 수술 자국 따라한 거라고 어. 생각했어. 근데 그 옆에도 원래 여기 근데 칼자국이 있었어요. 그 도플갱어는. 모르죠. 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튼 그 장면에서 아무튼 되게 엄청나게 카리스마적이라고 느꼈고 압도당하는 진짜. 감정 연기적으로.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루피탄용 그 아델라이드의 가족이 또 그 백인 가족이랑 맞서서 싸워가지고 결국에는 막 죽이잖아요. 다 네. 죽이고 이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도 주변에 그 주황색 옷을 입고 가위를 들고 있는 그 도플갱어들이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가다 또 다시 그 자기들의 도플갱어 가족이 아직 살아남아 있으니까 또 마주치고 그래서 그 가족들이랑 또 대결을 해요.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아델라이드 도플갱어인 레드가 그 제이슨 있잖아요. 그 아델라이드 아들을 네. 납치해 간 거예요. 네네네. 납치해서 그것도 그 예전에 그 아델라이드랑 그 도플갱어 만났던 그 집, 그 지하 세계. 지하 집 그게 아마 무슨 Find Yourself 막 이런 식으로 써여 있는 그런 맞아요. 귀신의 집 같이 생긴 그런 집이었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집 안쪽 어딘가에 지하 세계가 있었던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영화 볼 때 아니 얘가 왜 거기로 뛰어들어가는지 약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너무 잘 찾아가. 너무 잘 찾아가자. 그래서 그때부터 거기를 막 에스컬레이터를 막 뛰어내려. 제 그리고- 길을 아는 것 같은데. 그리고 보면은 막 벽 너머에 있잖아요. 어. 그 벽 비밀벽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막 넘어가잖아요. 누르고 뭐 네. 되게 수월하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저기를 그냥 되게 알듯이 뛰어간다 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죠. 그때 1차적으로. 거기서부터 이제 복선이 깔린 거였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가가지고 둘이 이제 대결을 하게 돼요. 내 아들 어딨냐?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때 또 그리고 그 도플갱어가 또 얘기를 해주죠. 이 세계의 진실에 대해서. 갑자기 너무 귀엽지 않아? 내 아들 어딨냐? 저 흉내는 거야? 네. 그랬죠. 네. 애들라이드가 그래서 레드한테 가서 내 아들 어딨냐? 그러니까 레드가 칠판에 뭐 그림 그리고 있잖아요. 네. 칠판에 그림 그리고 있는 게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고 연결되어 있는 그 그림인데 이제 그게 그 도플갱어들이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 다 지금 한 명씩 한 명씩 그렇게 줄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연결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사람이 맨 처음에 그 전날에 아침에 그 해변가에서 놀 때 어떤 아저씨가 그렇게 서 있는 거를 그렇게 십자가 아들이 모양으로 봤지. 서 있는 걸 아들이 봤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 그 사람이 그 사람 처음 1타였던 거예요. 네, 사실은. 무슨 뭐 11장 11절 이거 들고 있던 제레미야 네. 11장 네. 11절. 혹시 궁금하시면 그 편말 제가 들고 있던 찾아봤는데 사람. 네. 이거 사실 그러니까 뭐 들어보시고 의미 있는지.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린 것이니 그들이 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그게 이게 그 11장 11절이구나. 네, 네, 이게 예레미야.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건데 이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선지자로 나오는 사람이 썼던 성경이고 실제 그 옛날에 그 예수님이 나왔던 때를 쓴 게 이제 성경의 일부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부분들이 있고 그 외에 다른 성경 속에 있는 예지자들 선지자들에 관련돼서 쓰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약간 그 구절 중에 하나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에서 재앙 혹은 따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구절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근데 그 뜻보다 사실 그냥 1111 맞추려고 그런 것 같긴 해요. 근데 111 예레미야 말고도 이제 많이 되게 많을 있으니까. 텐데. 텐데. 네. 근데 그 구절이 좀 무섭기도 하잖아요. 네. 뭔가 재앙을 내릴 것이다. 카리스마틱하니까 이제 이 영화랑도 어느 정도 어울리니까 일부러 더 갖고 온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래서 그 빨간 옷 입은 지하 세계에서 도플갱어로 살던 애들이 자기 똑같이 생긴 그 현실 세계에 살고 있는 애들을 다 죽이고 다 손을 잡고 미국을 핸드 크로스 핸드 크로스 아메리카를 하잖아요. 네. 되게 순하게. 물론 죽일 때는 잔인했겠지만 그러고 딱 손잡고 그냥 네, 맞아요. 산 넘어서 쫙 손잡고 진풍경.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해주잖아요. 진실을 이 세계의 진실을. 어떤 사람들이 실험을 해가지고 모든 위에 있는 사람들의 복제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복제 인간 만들어서 이제 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자기들 뜻대로 컨트롤하려고 만들었던 거였는데 오히려 밑에 있는 그 복제 인간들을 통해서 위에 있는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없었고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그냥 버려지면서 이 실험실에 버려지면서 이 사람들은 근데 위에 있는 사람들을
행동을 다 따라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영혼이 이어져 있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만약에 위에 있는 사람이 뭐 밥을 먹고 있으면은 밑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같이 밥을 먹어야 먹어야 되고. 되는 거. 위에 있는 사람이 뭐 데이트를 하고 있으면은 밑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데이트를 하는. 롤러코스터 타고 있어. 너무 웃겼어. 롤러코스터 진짜 짱 웃겼어. 진짜 웃겼어. 근데 다들 표정이 없어. 표정도 없고 즐거워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좀비같이. 위에 있는 사람이 이어져 뭐, 있기 때문에 이제 퍼펫처럼. 행동을 저도 따라하는. 롤러코스터 탈 때는 뭐 그래요. 아 네. 아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퍼펫처럼 이렇게 그냥 연결돼 있는 것처럼. 네 그런 거죠. 근데 뭐 위에 있는 사람들은 밑에 있는 사람들의 존재를 모르고 근데 신기하게도 비슷한 옷을 입고 있어요. 네 비슷한 옷을 입고 있거나 최소 뭐 그거를 따라 흉내 정도 내잖아요. 네. 막 인형을 받고 있으면 인형 비슷한 거라도 막 이렇게 갖고 들고 오고. 있고. 그 잠깐 좀 웃기기도 했거든요. 그 장면이. 정말 그래서. 웃겼어. 네. 웃겼어. 아빠가 막 말 걸고 뒤로 돌아보고 막 이런 거 너무 웃겼어. 네.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과는 달리 밑에 있는 사람들은 행동은 따라하지만 말이라든지 이런 거는 못해요. 왜냐면은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게 나오고 그래서 나는 너랑 만나는 그 순간을 되게 기다렸고 너가 그때 나를 그 어렸을 때 만났을 때 나를 데려갔더라면은 내가 이런 비참한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둘이 싸우게 되는데 결국에는 주인공이 이겨요. 네. 주인공 아델라이드가 이겨가지고 그 여자를 이제 창으로 찔러버리고 레드를 결국 죽이게 되는데 그 모습을 이제 아들이 어떤 사물함 같은데 락커에 이제 숨겨져 숨어서 있어가지고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아들한테 우리 아들 막 이러면서 이제 우리 이제 살았어 내가 너를 지켰다 막 이러는데 아들 약간 표정이 좀 이상해. 엄마를 보는 표정이 좀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엄마가 너무 무서워. 무섭게 레드를 엄마가 무섭게 죽였거든요. 상대방을 죽여버린. 죽일 때 진짜 잔인하게 죽였어요. 창으로 찔른 다음에 안 죽으니까 그 목을 쫄리잖아요. 또 나중에 네네네. 쫙 쫄려서. 창으로 찔렀어요? 그 창같이 들고 다니는 거 있었는데 그걸로 배를 찔렀어요. 아, 창으로. 나 그 장면을 못 봤거든. 무서워서 역시요. 많은 장면을 보지 못했어. 그렇군요. 음. 그렇게 돼요. 맞아 춤추면서도 그거 네. 춤추면서 막 삭삭 이렇게 찌르고. 네, 맞아요. 네. 처음에는 그래서 아델라이드가 죽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어떻게 이기더라고요. 레드가 이길 줄 알았는데 레드가 네, 이길 네, 줄 알았는데 네, 애들라이드가 근데 이겼는지. 이제 여기서부터 반전이 이제 있는 게 이 주인공이 이렇게 아들을 구해가지고 차를 타고 가죠. 차를 타고 가는데 뭔가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 어렸을 운전을 때 막 하면서 가지. 기억을 다시 되새겨 보니까 그때 당시에 어렸을 때 그 레드랑 마주쳤던 기억을 되새겨 보니까 자기도 똑같이 아까 전에 그 목을 조른 것처럼 어렸을 때 자기가 만나게 됐던 그 자기 위의 세계에 있었던 아이를 자기가 목을 졸라가지고 자기랑 위치를 바꿔가지고 사실은 자기가 복제 인간이었던 거죠. 그렇지. 그리고 탈출했던 거지. 탈출해가지고 진짜 아델라이드의 삶을 자기가 살았던 거고 그래서 PTSD가 아니라 그때 말을 못했던 거는 말을 배우려고. 그냥 말을 못했던 거였던 거였고 음.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 생을 훔쳤던 거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레드만이 유일하게 말을 할 수 있었던 있었고. 복제 인간이었던 거고 왜냐면 걔는 원래 사실은 그 위에서 살고 있었던 애였으니까 말을 할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된 거였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고 아들을 보는데 아들이 약간 엄마를 보는 표정이 뭔가 알고 있다는 표정이고 표정이죠. 근데 이제 루피타 용이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씩 웃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가면을 원래 아들이 들고 다니는 가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면을 이렇게 쓰면서 얼굴을 가리면서 영화 이제 끝이 나면서 마지막에 보여주는 게 막 산맥들이 있는데 미국의 산맥들이 되게 많잖아요. 막 로키 산맥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산맥에 넘어서까지 그 주황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 곱게 손을 손잡고 잡고 있지. 이렇게 그 산맥을 주변을 막 이렇게 휘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게 루피탄 용 그러니까 애들레이드가 그거를 생각이 난 게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전 그 마지막에 운전하면서 맞다 사실은 옛날에 내가 도플갱어였지라고 생각이 든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굉장히 처음부터 그냥 평생 그거 알고 살았지 않았을까?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같은데.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어떤 여자에서부터 평생을 쫓기면서 살아왔다 이런 식으로 남편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대처도 잘해요. 사실은 그 대처를 백인 선명하게. 가족 보면은 바로- 백인 가족이 사실 멀쩡한 그게 평범한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갑자기 등장했는데 바로 살해당하는 게 사실 되게 당연한 건데 대처를 되게 침착하게 잘 하잖아요. 침착하게 하는 아들한테도 그거 갖고 놀아. 막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네. 그 알듯이. 디렉션을 준다거나. 네, 그래서 뭐 어떻게 이런. 하면 이길 수 있는지를 대충 알려주잖아 그것도. 그래서 나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냥 살면서 또 트라우마처럼 그냥 기억을 지워버렸을 수도 있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어요. 원래 사람은 되게 불행하거나 힘들었던 기억을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게 있고 실제로 저는 힘들었을 때 중에서 기억 중에서 기억이 잘 안 나는 기억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맞아요. 사람은 그것만 기억하는 그것만 사람도 있죠. 기억해서 오히려 고통받으면서 정신적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고 오히려 그게 힘들기 때문에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왜 드라마를 보면 기억상실증이 되게 자주 나오잖아요. 껍빛하면. 껍빛하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백인 여자 엄마가 네, 안 죽이잖아 애들레이드를. 네. 그게 레드 때문에 레드랑 도플갱어라서 약간 살려놓는 건가? 저도 그 생각도 사실 하긴 했는데 아니면은 자기 도플갱어만 죽일 생각이었지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을 위에 사람들을 죽일 생각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있어요. 다른 애들은 다 아. 죽이잖아요 서로. 제가 뭐 그냥 혁명을 혁명. 네.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백인 여자 있잖아요. 그 아줌마. 죽임 당하는 아. 화장하는 아줌마가 그 사람의 도플갱어가 루피탄 용을 처음 잡았을 때 잡고 나서 바로 안 죽이잖아요. 그냥 잡아놓기만 해놓잖아요. 그리고 위협도 막 가위로 해놓고 안 찌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막 쉽게 죽이면서. 그러니까 그거의 이유가 이제 스칼렛님은 루피탄 용의 그 캐릭터가 그 혁명의 지도자 역할이 레드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일부러 안 죽인 거 아니냐. 레드한테 아. 주려고 네. 레드가 처리하게 네. 하려고. 아. 네. 왜냐면 레드가 원투원으로 뭔가 얘랑 일리가 해결해야 있어. 되니까 음. 그 풀어야 되는 게 자기네들이 자기 도플갱어 죽이는 거 이상의 뭐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어차피 있겠지 약간 않을까. 그 뭐지? 왜냐면 그 끈을 나는 이렇게 분리하고 하는 거라서 나는 이제 그 다른 사람이 화장하는 여자가 걔를 안 죽이는 게 너무 이상했거든요. 저도 그게 조금 되게 이상하다 아, 생각했는데 물론 죽으면은 영화가 끝나긴 하죠. 네. 그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이 밑에 사람들에게는 위에 사람과의 그 연결이 되게 중요하고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희생당했던 이유가 되기도 하니까 굳이 혁명을 일으켰는데 아무나 다 죽일 거면은 굳이 자기 도플갱어를 찾아가서 죽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네. 말이. 그냥 아무나 다 죽이면 되지. 근데 이제 그때 빠를 텐데. 네, 그게 더 빠르죠. 근데 다들 자기의 도플갱어를 굳이 찾아가서 죽이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들끼리 이제 할당량을 할당량이 있는 오버하지 거죠. 말자. 네. 그러니까 남의 영역을. 나의 복수가 딱 다 정해져 있잖아요. 너의 복수를 네. 건드리지 않겠다. 약간 이런 거죠. 음. 네, 그런 저는 거라고 근데 저도- 그거 생각났어요. 그 겟아웃에서 백인들이 흑인을 되게 막 우러러 보는 네. 약간 우상화하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막 아, 흑인도 너무 예쁘다, 막 피부 좋다. 왜냐면 그 처음에서도 그 음. 백인 아줌마가 실제 백인 아줌마가 그 누구지? 아, 유던 에이지. 네. 너 진짜 안 너 늙고 나이도 안 너 묻는다. 어쩌고 막 음. 되게 찬양같이 어. 칭찬을 엄청 하잖아요. 그래서 기분 그런 나쁘게. 느낌으로 네 기분 나쁘게. 흑인은 나이가 참 안 들어 막 이런 느낌. 좀 약간 그게 약간 블랙 코미디처럼 하는 것 같은 음. 느낌이 조금 들었었어요. 저는 그 생각도 사실 했어요. 그 밑에 지하 세계 사람들이 위에 사람이랑 연결돼 있잖아요. 링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세계 그 사람과 그 루피탄 용 캐릭터 둘이 친구니까 지하 세계인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도 약간 친구라고 생각해서 안 죽였나? 라고 그러니까 저 혼자서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을 했죠. 인지 능력이 별로 없지 없긴 않죠? 하죠. 예, 약간 없긴 동물 했어요. 같은. 지하 세계 거의- 사람들은 사실 복수라거나 이런 거에 대한 개념적인 게 전혀 없이 그냥 살다가 레드가 이제 거의 혁명처럼 이 사람들을 교육시킨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자.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우매하게 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사이비 교주 같았어. 토끼고기를 먹게 된 거는 다 위에 사람들 때문이다. 그 생으로 토끼고기 뜯고 막. 네. 어, 그 토끼들 귀여운 나올 때 저 토끼들. 미소님 생각났잖아요. 왜? 저번에 우리가 영화 중에서 그 여왕의 여자 했었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 네. 토끼 나왔을 때 토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영화 추천한다 그랬었거든요. 여왕의 그래서 더 페이버릿 더 할 때. 페이버릿 할 때 그래서 이 정도로 토끼 나왔으면 더 페이버릿보다 더 자주 나온 것 같은데 이 영화 또 추천하는 거 아니냐고 토끼 좋아하는 사람한테. 아, 진짜. 예. 네. 요새 토끼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영화에. 토끼가 좀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나요? 괴기스러운. 네. 걔네 말도 못하지. 그다음에 뭔가 그 모습 같은 게 약간 순수하면서도 악한 느낌이 같이 무슨 생각하는지 들어서. 모르게 생겼어. 어, 토끼가. 맞아. 전 토끼 귀여운데. 근데 귀엽지, 조던필 귀여운데. 감독도 그런 의도로 토끼를 넣었대요. 영화에서 쓰이는 의도로? 방법 같은 게. 그러니까
토끼를 왜 굳이 그렇게 막 방목한 토끼의 이미지를 다 보여줬냐 하고 인터뷰를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되게 토끼를 생각하면 귀엽다고 생각하고 되게 귀엽게만 보는데 토끼를 한번 자세히 이렇게 쳐다봐 보면은 토끼가 생각보다는 무섭게 생겼다. 그래서 토끼의 영혼을 사람한테 넣으면은 그 사람은 아마 소시오패스가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인터뷰를. 그리고 자기가 토끼 싫어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걔가 또 그러니까 뭐- 개나 고양이는 좀 미친놈이긴 하지만 개 같은 경우는 무슨 생각하는지 좀 알겠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잘 보이죠. 뭐 이런 다른 동물들도 보면은 얘가 막 귀가 이렇게 되고 뭐 얘가 무서워하는지 쫄아 있는지 좋아하고 있는지 대충 알겠는데 토끼는 감정 표현이라는 맞아. 걸 1도 모르겠어. 그리고 얘가 얼굴이 똑같이 생겼잖아 양쪽이. 특히 더 귀가 이렇게 네. 돼 있어가지고 그게 또 1대1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11자랑 똑같은데. 네. 네. 가위도 가위도 그렇고 그렇다. 똑같이 그렇죠. 생겨서. 네, 가위도 그렇고 어스에 나오는 그 캐릭터들처럼 다 이렇게 양쪽이 데칼코마니 같은 이런 맞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반전 이미지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네. 양쪽이 다르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토끼는 생각해 보면은 물론 토끼도 조금씩 짝짝이가 있긴 하겠지만 반전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네. 이미지에서도 도플갱어가 나오는 이 영화랑도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는 것 같긴 하네요. 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험에서도 쓰잖아요. 많이 네, 그쪽 쓰지. 실험에 가장 많이 쓰이죠. 쓰이는 동물 중에 하나죠, 토끼가. 네. 그게 사람들이 토끼가 감정 표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죄책감이 없어서 실험 동물로 쓰는 걸까? 그럴 수도 있고 토끼가 갑자기 무섭네요. 토끼세요? 토끼에게 인터뷰합니다. 그럼 미선님을 너무 째려보면서 얘기했어. 토끼가 조용해서도 있대요. 조용한 동물이라서 딱히 짖는다든지 이런 게 네, 아니고 소리를 내지 소리를 않아서. 별로 안 내서 그러니까 지하 세계에서 그거를 식량으로 삼은 것도 그러니까 조용한 그런 동물 중에 하나라서 개였으면 짖었겠죠. 네. 이게 미국에서 지금 역대 공포 영화 4위예요. 역대. 어스 그리고 아직 극장에 있어요. 그쵸. 네. 네. 한국에서도요? 아니 미국에서, 미국에서. 3위가 겟아웃이에요. 한국도 역대 저 오늘 봤기 때문에 있어요 아직. 아 맞다. 역대 공포 영화 3위에 겟아웃이고 4위가 어스예요. 와. 헐. 1위가 잇, 아. 1위가 잇이에요. 너무 다 그런 재밌죠? 영화를 좋아하네. 특이하다. 그리고 5위는 할로윈. 그래서 아. 신기한 게 1위부터 5위까지 중에 4개가 2017년, 18년, 19년 영화. 네, 굉장히 되게 최근. 트렌디한 영화. 그거- 최근에 진짜 확실히 공포가 잘 장르. 된다. 네. 그게 또 이제 이번 영화에서도 메시지가 있는 게 이제 트럼프 관련된 거랑 연결을 사람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네. 이번 영화도 기승전 트럼프. 기승전 트럼프인 게 이제 제발. 그 도플갱어적인 이미지를 약간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대입을 하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백인 멍청한 애들을 죽이겠다는 건가? 약간 그런 거죠. 그런가? 그리고 약간 우리 내부에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감독이.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 안에 있다. 아.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왜 트럼프가 밖에서 막 멕시코 사람들이라든지 막 멕시코 사람들 향해서 벽을 만들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맞아요. 외부의 적을 자꾸 규정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조던필 감독한테 트럼프한테 이 영화를 추천해주면서 무슨 말을 하고 싶냐고 했을 때 그런 식으로 답을 했다고 하거든요. 남쪽에 있는 게 아니라 지하에 있다. 지하에 숨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되게 진지한 표정으로 지금 지하에 있다. 지하에 숨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약간 샤이 트럼프 지지자들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냐. 약간 이런 얘기도 가면을 있어요. 이렇게 쓰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네 그런 거죠. 그러면 빨간 모자를. 그리고 약간 주황색 옷 입고 있는 빨간 것도 모자. 공화당 지지자 그거랑도 연결시키고 막 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각자 보는 사람들이 어떤 거랑 연결시키냐에 따라서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감독이 엄청나게 메시지를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레퍼런스도 진짜 티나, 많고. 티나. 네 너무 티나. 맞아요. 되게 처음에는 그냥 저는 되게 단순한 바디 스네처 무비스럽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냥 왜냐면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나를 대체한다, 약간 이런 거 자체가 좀 그런 거를 떠오르게 하는데 또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여기서 나오는 그 핸즈 어크로스 아메리카가 1986년 5월에 실제로 있었던 그런 사회 운동이라고 하고 네. 그게 이제 홈리스라든지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시작하게 된 운동이라고 해요. 저는 그래서 약간 영화를 이제 비미국인으로서 되게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사회적으로 소외받았거나 혹은 미국이라는 이 나라 때문에 혹은 전 세계적으로 뭔가 미국 때문에 피해를 입은 국가의 어떤 사람들, 예를 들면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전국.
전 세계 전 세계 그러면 전 세계. 전 세계 어떤 그런 뭐 작게 크게 예를 들면 전 세계 작게 크게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네, 미국에서 네, 어떤 네.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랑 이제 미국인들과의 어떤 대립 관계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그런 식으로 대입을 저는 했는데 비미국인으로서 근데 미국인들은 또 그거를 이제 트럼프를 대입을 해가지고 또 이거를 생각을 하고 아, 또 각자 어떤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이 영화의 메시지를 다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 같긴 해요. 참고로 트럼프 주의 지지자들은 약간 사회주의자랑 대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약간 사회주의자. 사회주의자 혹은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약간 아, 그런 그 좀 빨간 옷을 아. 벗어가지고 빨간 옷을 입어가지고 북한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단순할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다른 미국이 규정하는 적들이 있잖아요.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은 걔는 히어로네. 애들 레이드는 반공 히어로. 그러니까 더블 스파이 같은. 그러네. 방공이요. 그러네. 근데 알고 보니 공이었고 어. 제일 무서운 애였어. 어떠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애들? 특히 미국인 미선님. 저는 재미있게 봤고요. 생각을 하면서 약간 또 다시 봐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뭐 재미있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제 약간 의미 많은 그렇죠. 것들이 있어서 다시 보면 더 재밌을 것 같긴 하다. 예. 또 그 그- 메시지를 또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예, 같아요. 예, 예. 왜냐면 우리가 이제 다 처음 볼 때는 이 스토리를 따라가느라 바빠가지고 사실 그 숨겨져 있는 어떤 은유란 상징들에 대해서는 되게 주의를 못 기울였는데 그런 것도 되게 많고 10일에 집착하는 그런 것도 좀 재밌었고 그리고 뭐 다른 공포 영화들에 대한 레퍼런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데 저는 공포 영화를 많이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뭐 떠올리는 공포 영화 있었나요? 보면서 아 이 장면, 아 이 영화 막 이런 식으로 떠올랐던 장면들 있어요? 크레이지라는 그 웨스 크레이븐하고 클라이브 바커 항상 헷갈리는데 그 둘 중에 하나 70년대 영화. 네. 아, 둘 다 뭔지 모르고 70년대라서 전혀 모르겠네요. 네 70년대 태어나지 않아가지고 저분도 안 태어났어요. 그리고 70년대에 태어난다고 70년대 영화를 보는 건 아니야. 하죠. 50년대 태어나야 본다고. 그렇습니다. 이분은 거의 30년대, 40년대생일 수도. 네, 이분 겟아웃이잖아요. 아 맞다. 우리가 겟아웃 영화 보고 저분 이름을 겟아웃이라 지었지. 네, 겟아웃에 대한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네. 그리고 뭐 그 외 다른 영화 생각난 거 없었나요? 뭐 아까 그 바디 스나처스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거 확실하게 이렇게 네, 네. 떠올렸죠. 저는 영화 너무 무서워가지고 많이 못 보긴 했어요. 다 계속 눈 가렸어요. 네, 좀 많이 잔인한 부분. 하긴 아까 전에 창으로 찔려 죽었다 했을 때 창으로 찔렀냐고 되물으셔가지고 귀도 막. 맞아요. 확실히 훨씬 더 잔인해요. 너무 잔인한 부분. 특히 그 백인 집에서 그 딸들하고 막 싸우고 할 때 막. 아, 네. 그 딸 너무 웃겨서 쌍둥이. 그 딸들 옆돌기 하는 거. 네, 옆돌기 하는 거 너무 이렇게. 웃겨가지고 예. 말 따라하는 거. 근데 이제 그 쌍둥이가 나온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영화에 갖고 있는 그 주제랑 연결시키려고 네. 일부러 나온 것 같긴 해요. 근데 왜 하필 옆돌기를 그렇게 열심히 할까? 웃겼어. 그러면 해변가 도플갱어들이 도플갱어 있을까요? 도플갱어들의 도플갱어가 있을까요? 원래 근데 도플갱어가 세상에 있는 나랑 똑같은 사람이 3명 있다. 이게 도플갱어 원래 미신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네. 어떻게? 세상에 세 번 만나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네. 아까 도플갱어가 한 명 있는데 걔를 3명 만나면 우리가 죽는다? 아니요. 아니. 세상에 나랑 똑같은 사람이 3명 있다. 있다고. 이 세계에 그게 이제 도플갱어 미신에서 보통 나오는 원론적인 게 처음 그거고. 들었나 봐. 완전 처음 들어봐요. 도플갱어는 개성이 독일에서 비롯된 미신인데. 아니 도펠갱어 말 자체가 독일어인데. 네 맞아요. 네. 도펠, 더블, 갱어 뭐 걸어가는 걸어가는 사람. 어. 왜 3명이지? 그건 모르죠. 그럼 그건 스칼렛님은 그걸 생각한 사람 죽겠네. 3명 있잖아. 만났잖아. 스칼렛님 도플갱어 스칼렛님. 유명한 분이 두 분 실제로 계시거든요. 만나면 이제 죽는다. 스칼렛 요한슨이랑 엠마 스톤이라고. 네. 그리고 엠마 스톤하고 스칼렛 요한슨은 모르는데 본인은 아시는. 아니야 한 명 더 있으니까 그러면 4명이네. 이민기. 아 맞다 이민기도 있지. 5명이야. 방탄소년단 어떤, B. 어떤 연결성이 있는지 모르겠어. 있어. 어떻게 너무 많아. 그 중에 근데 미묘하게 다 보여요. 놓고 보면 다 보여. 다 놓고 보면 진짜 보여요. 그 사람들이 모일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에. 한 번 모였었잖아요. 얼마 전에 엠마 스톤이랑 B랑 만났거든요. 그 자리 다행히 이분 사이에 안 껴가지고 좀 그라데이션 되다 말았어. 그래서 아쉽다. 더덕님이 엠마 스톤하고 방탄소년단 B가 만난 사진을 저한테 보냈는데 맞아. 둘을 섞으면 진짜 저처럼 생겼더라고요. 그 사진이 특히 그렇게 나왔어요. 그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 둘 사이에 내가 서 있으면 그냥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아, 되는 거예요. 예. 가족. 가족. 패밀리. 네. 어스.
누가 들으면 나 진짜 이쁜 줄 알겠어. 아 예쁘세요. 미모 네. 담당이잖아요. 아니, 미모 담당하시잖아요. 미모 담당이시잖아요. 네, 다음 주에 머리카락이 닮았다면서요. 다음 주에 얼굴 아니 공개하시면서 헤어스타일 닮았다고 인스타에. 했지 누가 머리카락이 닮았다 그랬어. 머리카락이 닮을 수가 있나? 야, 그래서 어쨌든 도플갱어가 3명이 있다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원래 그러면 미신이 트리플 갱어 아니에요? 내 말이 그러면 트리플갱어 아니야? 도펠이 아니라? 아 근데 그럼 세 명 맞아. 세 번 만나는 것도 있고. 근데 유명한 사람 도플갱어를 만났다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기록된 사람 중에 한 명이 괴테예요. 괴테가 자기랑 똑같이 생긴 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났대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무시하고 지나갔대요. 그 사람 공부 많이 해서 그러니까 헛게 보인 것 같아. 나무 위키 도플갱어를 네. 검색해 봤는데요. 독일의 도시 전설이라고 나와요. 그러네요. 원래는 독일에 있는 미신 중 하나다. 딱 독일 사람들 다운 미신이에요. 독일 사람들 되게 약간 귀신 이런 게 아니라 되게 현실적인 이런 미신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유령 이런 거 말고? 유령 이런 거 아니고 요정 이런 거 아니고 영국 이런 데 요정 이런 거 많거든요. 근데 사람 이게 더 무섭다는 거 아는 너랑 거지. 닮은 사람. 그치, 너랑 그치. 닮은 제일 사람이 더 무섭지. 무섭다는 거를. 그리고 되게 독일 사람다운 생각이야. 아군의 전조로 유명하다. 도플갱어는. 아군을 뭘로 들려면 아군 내 편으로 내 편의 전조로. 그게 아니라 악운 악운. 배들럭의 전조라고. 그리고 만약에 친구의 도플갱어를 본다면 그 친구는 심각하게 아플 것이고 자신의 도플갱어를 본다면 자신은 죽는다. 버전에 따라서 자신이 미친 다음에 죽는다는 버전도 있다. 네, 버전은 뭐 원래 도시 전형. 전설들의 특징들이 이제 버전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이게 1차고 네.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 3명이 존재하며 각 존재는 서로의 도플갱어로 인식된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보통 약간 평행세계적인 거랑도 연결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도플갱어의 어떤 전설이 약간 그 뭔가 평행세계에 보면은 왜 막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같은 것도 네네네네. 그런 게 있잖아요. 각 세계의 네네네. 스파이더맨이 각자 있는 것처럼. 아니면 최근에 어떤 영화 만들었는데 이제 한 명이 한국에 살고 있었고 이제 한 명이 뭐 뉴욕에서 살고 있었는데 Three of Us. 트윈스터즈? 트윈 시스터즈인가 트윈 그건 뭐라는 진짜 트윈이었죠. 어, 그건 어. 도플갱어 아니라 그거 쌍둥이였죠. 영화 있었지. 근데 다큐멘터리. 이제 따로 이렇게 커가지고 이제 서로 모르고 이제 그렇게 커갔으면은 그냥 도플갱어이고 도플갱어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고 이 전설은 옛날에는 잃었던 그 쌍둥이 그냥 우연히 만나게 된 쌍둥이를 둘 다 버리는 일이 그렇게 자주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옛날에 쌍둥이가 태어나면은 어떤 지역에서는 배드럭이라고 해서 한 명을 죽이는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죽이거나 멀리 떨어뜨리거나. 보통 사극 영화에서 그런 게 많이 그렇지. 나오잖아요. 옛날 영화에 보면 그런 네, 것들 네.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비롯된 걸 수도 있겠다. 음. 이런 도플갱어라는 게 미신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아니면 수도 그냥 있- 단순히 외국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이나 가끔 닮은 사람들 네,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도플갱어 진짜 많죠. 그냥 닮은 사람 까만 뿔떼 까만 아니 여기서도 지금 검정색 뿔테를 끼신 머리 짧은 사람들 대한민국에 진짜 많잖아. 남자들 딱 많지. 그리고 20대 20대. 여기 맞아요. 나무위키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비행기에서 자기랑 똑같이 생긴 사람을 만나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트위터에 올린 게 있어요. 진짜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여기 또 나와 있어요. 나무위키에도 제가 아까 전에 안 그래도 도플갱어 뜻 찾아보면서도 보고 왔거든요. 이 네네네. 나무위키 이거 결과를. 나무위키를 개인적으로 막 그렇게 믿는 건 아닌데 저도 믿진 않지만 이런 거 보면 재밌죠. 간단하게 정보를 찾기 되게 편한 그런 네, 곳이라서. 그래서 어쨌든 닮은 어쨌든. 사람들은 많이 생겨나는 것 하지만 같고 미선님 닮은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봅니다. 없습니다. 성격까지 닮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얼굴은 닮을 수도 있어. 미선님 우리가 닮았다고 얘기한 배우들도 있었잖아요. 아, 그치. 히스레저. 히스레저 닮았지. 히스레전 절대 안 닮을 거야. 진짜 닮았어. 제발. 약간 닮았어. 히스레저. 지금 헛웃음. 그러면 히스레고. 핫스레저. 그만할게. 그 미선에 대한 스포일러이긴 하지만 그 머리 길잖아요. 이제 짧았을 때 그 사람 말이 닮았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 조나 힐. 아니요. 저도 조나일 얘기하려고 조나 힐 했어요. 닮았잖아. 조나일 닮았어. 조나일도 닮았어. 세트 누구 그러니까 세트? 그 거기 세스? 그 반지의 제왕에서 나온 샘. 세모이스 게임지. 네. 샘. 반지의 제왕의 샘. 찾아봐야겠다. 그 호빗. 프로도 하인으로 나오는 애 있잖아요. 프로도 따까리. 맞아요. 실제로 프로도 하인 맞아요. 고급진 단어 선택입니다. 하인이라고 옆에서 말했는데 따까라고 표현했어. 굳이 그렇게 고급진 표현을 쓰셔야 되겠나요? 보니까 알겠죠. 닮았어. 지금 찾아봤어. 샘, 봐봐 샘 다시 찾아봤어. 봐봐 샘. 닮았죠. 닮았어. 적어도 히스레저보단 닮았어. 아니야 히스레저 닮았어.
히스레저 눈물방울 정도로 닮았는데 아니 지금 미선님 히스레저 카카오 닮았다고 프로필 얘기했으니까. 히스레저잖아. 아, 예, 맞아요. 카카오 프로필만. 그거 제발 좀 바꾸면 안 돼? 한 번만. 거의 픽셀 수가 한 75픽셀 정도. 맞아. 지금 지금 핸드폰 전 핸드폰으로 한 찍은 것 32비트짜리 컴퓨터에서 나온 거 같은 10년 된 파일. 사진 아닌가요, 그 사진? 그래도 꽤 오래됐을 거예요. 거의 10년 됐을 거예요. 아. 10년 전 사진을 프로필로 심지어 쓰십니다. 그 사진의 이분. 원본이 아니라 아마 사진을 찍은 사진이라서 약간 더 그런 그치. 거 같아요. 인쇄된 사진 사진을 찍은 사진을 그걸 또 확대해서 크롭하고 확대를 해서 픽셀이 막 다 찌그러졌어. 얼굴에 네모로 돼 있어 막. 큰 네모, 큰 네모, 큰 네모. 눈, 코, 입이 보이지가 않아요. 웃고 있는 건지 입을 벌리고 있는 건지. 그냥 사람이라는 걸 알겠어. 진짜 웃겨. 네. 네. 오늘도 이렇게 한번 코너로 넘어가는 미선 놀리기 코너가 이렇게 끝났고요. 미선을 코너로 모는 코너. 네, 어스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 한 줄 평이랑 별점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좀 아쉽지만 좀 더 시간을 더 할애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아니, 줄거리를 되게 디테일하게 오늘 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네. 제가 의도치 않게 나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한다고 했는데도 기네요 줄거리가. 네. 깁니다. 긴 줄거리를 쉴 수 없는 줄거리잖아요, 이거는. 네, 약간. 그럼 한번 미선님부터 미국 사람으로서 이 영화를 어떻게 봤는지. 영화 뭐 정말 보자고. 다시 봐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면서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아무래도 사실 그런 새로움 때문에 그러니까 오리지널이고 막 뭐 월각색한 것도 아니고 이제 약간 여기저기 흠이 있는 것으로 느끼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재미있게 봤던 그 장의적인 그런 영화를 4점 줬고요. 4점. 네. 그리고 그 흠이 들어가자면 사실 이 판전은 거의 첫 장면부터 약간 예상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뭐 그렇지만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이제 겟아웃처럼 이렇게 뭐 공포이기도 하면서 코미디이기도 하는데 잘 맞추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순간에 이렇게 휴머를 써서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첫 장면하고 마지막 장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설명증 아, 맞아. 진짜 음. 설명증이야. 특히 마지막에 레드가 하는 말로 계속 설명해. 그래서 거기서 그걸 그렇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나? 금방 죽이랜데 그냥 죽이지. 맞아. 설명충이었어요. 맞아. 설명충 레드. 그게 안 좋은 점이었긴 했지만 네. 4점. 네. 그럼 한줄 지조님. 평은? 한 줄 평. 한 줄 평. 이거 한 사실 줄이었던 것 같긴 해요. 아까 말한 거. 저도 이 모든 문장이- 순간적으로 지조님으로 넘긴 게 한 줄 얘기했던 거라고 네, 이 생각했어요. 모든 문장이 잘 들어보면 한 줄입니다. 아, 역시 네. 법문. 법문. 알겠습니다. 재판 내릴 때 원래 재판 한 줄이 얘기잖아요. A4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몇 년형을 받았다는 거야. 어. 이걸 다시 돌아가야 돼.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 네. 그래서 맞아. 지조님. 저는 별점 3점인데요. 겟아웃에 비해서 좀 낮은 평점이었어요. 3점이었고 저는 그렇게 재밌게 보진 않았어요. 그냥 기대를 좀 많이 했는데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런 장르의 조합 방금 미선님도 말씀하셨는데 공포가 더 나와도 되는데 코미디가 좀 나오고 코미디가 나와도 될 것 같은데 계속 좀 이상한 스릴러로 끌고 가고 그런 박자 맞추는 걸 좀 잘 못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었고 뭐 1111 넣은 거 괜찮은데 너무 이제 과시적으로 보였거든요. 너무 맞아. 대놓고 나는 의미를 집어넣겠어 이러면서 막 느낌이 들었어. 네, 약간 센스 없이 넣었어요. 맞아. 나는 그리고 지금 지조님 상징 너무 많은 거 별로 안 좋아. 나 상징 많은 거 싫어. 마더 엄청 네. 싫어. 진짜 싫어. 어. 마더 같은 영화구나. 그렇죠. 한 어떻게 줄만 보면. 바꿔야겠다. 근데 그러면 너무 갑자기 별점을 낮춰야 되는데. 아니 3점은 고정인데 네. 그 한 줄 평의 아. 느낌이 좀 달라지네요. 어쨌든 저는 좀 상징을 넣되 약간 티 안 나게 넣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촌스러웠다 이런 맞아요. 느낌이 있었고 저는 그리고 그 반전도 빨리 알았어요. 그냥 그 애가 들어갈 때부터 개구먼 그때 바뀌었네 이 생각을 했어요. 좀 그래가지고 네. 좀 아쉽게 봤습니다. 저희 한 줄 평은 독창적이지만 배합이 좋진 않았던 영화입니다. 미선님 뭐요? 조그만 멘트 하려면 머더 같은 영화다라는 말 반대합니다. 아, 마더 같진 않아요. 이거 마더가 더 있습니다. 지독하다. 이거보단 낫다 이거죠. 마더가 더 미선님은. 지독하지. 그렇지. 맞아.
마더가 훨씬 더 잘난 척하는 느낌이 더 퍼포먼스 세고요. 네. 그 어스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 있는 데에다가 이제 상징 붙이는 것이고 그 마더 같은 경우는 상징밖에 없어. 맞아 맞아. 그리고 상징을 위해서 스토리를 진행하잖아요. 비주얼도 상징에 다 맞췄잖아. 그렇군요. 마더 이길 수 없지. 더덕님은요? 저는 일단 3.5점 줄 거고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한 줄 평은. There's a booker. 나 이거 너무 좋은데. 네, 그래서 영화 보면서 근데 저는 말씀하신 대로 되게 신선했고 또 그리고 제가 그 핸즈 어크로스 아메리카 그거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어떤 80년대 상징적인 그런 사건이랑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 사건을 되게 새로운 의미로 재탄생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거의 원래 그 의도랑 너무 다른 건데 그걸 갖고 이런 식으로 팝컬처적으로 또 이렇게 표현을 다시 하고 재생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는 시도라고 생각했고 이런 식으로 이입을 시키는 사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사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아이디어적인 면에서는 굉장하다고 느꼈고 또 그 세계관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냥 그 지하 세계가 있고 그 지하 세계 사람들이 나랑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 뭐 이런 거를 또 현재의 우리나라 아니라 우리 세계에 연결시켰다는 것도 흥미로워서 그 점은 되게 흥미로웠는데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약간 공포적인 부분이라든지 막 그런 게 너무 오래 끌다 보니까 조금 지루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초반엔 되게 놀래기도 하고 막 스릴을 느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약간 한 중후반부터는 그 스릴을 좀 느끼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영화 언제 끝나지 약간 그런 순간이 느껴지면 저는 그때부터는 좀 영화에 대한 평점이 조금씩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이러면은 나 떨어뜨릴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의식한 것부터가 사실은 영화에 대한 어떤 영화가 저를 놓친 순간인 거죠. 이거 약간 미선님 예전에 했던 표현인데 네. 영화가 맞아요. 나를 놓쳤다. 되게 재밌어서 이 표현 자꾸 되게 쓰게 영화적인 네. 표현이었지. 되게 그때 문학적인 우리 감독했잖아. 약간 되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영어적 문장을 그냥 한국어로 번역한 문장이거든요. 영화가 날 놓쳤다. 엄청 문학적이야. 네. 그래서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화가 그렇게까지 4점이 될 뻔했지만 3.5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줄 평은 정말 신선하고 놀라운 연기로 무장했지만 네. 스토리적인 부분에서 스릴이 떨어지면서 장르적으로는 조금 별로였다입니다. 되게 귀여운 한줄평이네. 설명충이야. 한줄평인데. 앞에 얘기했던 거를 간략하게 줄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스칼렛님. 저도 3점. 도플갱어 많으신 스칼렛님. 그러게요. 남일 같지 않네요. 네. 빨리 죽이러 가셔야 되겠네요. 근데 왠지 왜 내가 지하에 있는 것 같지? 다들 왜 지상에 있는 것 같지? 아무래도 그분들이 좀 너무 잘 나가시는 헐리우드 연예인들이셔가지고. 그러네. 왜 나 닮은 애들은 다 연예인들이지? 이민기는 코리안 연예인이니까. 코리안 연예인. 저랑 같이 지하에 있는 분인 거 같아요. 코리안 연예인 뭡니까? 네. 한국 연예인도 아니고 코리안 셀레브리티도 아니고. 코리안 연예인. 네, 저는 3.5점입니다. 네. 저도 한 4점쯤 높은 3.5점. 네, 나중에 후반부 설명충 때문에 0.5점 깠습니다. 약간 그냥 초반부에 재밌었던 컨셉으로만 좀 더 가도 사실 이해 못할 거 이해 못하고 설명 안 할 거 안 해도 그냥 재미로만 봐도 괜찮거든요. 우리가 뭐 걔네들이 밑에 있는 애들이 토끼면 어떻게 먹고 살아 쟤네들 화장실은 어떻게 가 안 신나 이런 거 걱정 안 하거든 솔직히. 네. 그런 거 그냥 다 알아서 한다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 그런 설명 막 너무 구구절절히 하는 게 조금 안 돼 보였다 할까? 영화가 좀 안 돼 보였어요. 구질구질해 보였나요? 약간 구질구질해 아. 보였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구질구질해 보였나? 그래서 뭔가 되게 짱 먹는 애가 되고 싶었는데 짱이 될 거야. 굉장히 짱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찌질한 애 느낌이 좀 났달까 영화가. 되게 멋있는 악당이었는데 갑자기. 그래서 3.5점에 한 줄 평은 마스터피스가 되고 싶었던 공포 영화. 뭔가 라임을 맞추려고 하셨다가 아니 공포 영화 그 뒷부분을 못 찾겠어요. 얘가 아. 마스터피스가 되고 싶었던 영화였던 건 확실한데 마스터피스가 되고 싶었던 뭘까? 마스터피스 되고 싶었던 수작 피스.
마스터피스의 복제 영화. 안돼. 마스터피스가 되고 싶었던 마스터피스가 미스터피스. 되고 싶었던 레플리카. 미스터피스를. 마스터피스가 되고 싶었던 미스터 피자. 뭔 소리야? 여러분 웃겼어. 미선으로 웃겼어. 여러분 저희 이만 방송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도 너무나도 의미가 있다. 너무나도 배드 이것만으로도 이미 의미가 있다. 읍스 배드 조크 해버려가지고 너무 배드 조크 미선님 지금 해버려가지고 울고 있어. 나 행복해. 미선님 너무 단순한 분이셔서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만 좀 깔아. 그만 깝시다 좀. 뭐 마스터피스가 되고 싶다 미스터 피자 뭔 소리야? 피자 먹고 싶어요? 아닙니다. 마스터피스가 되고 싶었던 어스. 그러면 어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두를 감사합니다. 맞춰야 되겠어. 이 농담을 빨리 없애버려야 되겠어. 어마이갓.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영화 미성년으로 뵙겠습니다. 방금 욕하신 거예요? 미선년이라고. 제발 방송을 끝내버려.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